이게 확실히 3월 모의고사랑은 쪼금 결이 다른 게 뭐 인천에서 난 잘 내셨다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뭐랄까 요즘에 이제 보면은 아무래도 AI 쓰셨겠지? 오늘도 얘들아 챗GPT 새로운 버전 나왔거든. 소울, 테라, 어스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약간 이름 중2병 같긴 한데. 어. 근데 시간이 진짜 너무 빠른 게 이런 식의 이제 내 컴퓨터를 직접 조작하는 AI가 지금 올해 초부터 나왔거든 얘들아. 내가 선생님들한테 가장 먼저 쓰고서 친한 국어 선생님들한테 이제 그걸 홍보를 했어. "이렇게 쓰시면은 동영상 편집도 해 주고요. 사이트도 만들어 주고요. 어 교재도 만들어 주고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그게 엄청 오래된 줄 알았는데 4 개월 됐더라고. 여러분들 공부 마냥. 어. 3 월에 이제 나와 가지고 4 개월 됐는데 그 4 개월 동안 이제 발전 속도가 이제 미친 듯이 빠르다. 음. 그리고 이제 사람마다 격차가 엄청 커지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돼.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일이랑 똑같아.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나는 무엇이 더 우수해졌는가.' 그래서 공부는 끝도 없는 쳇바퀴가 절대 아니에요. 야 솔직히 공부하면서 뭔가 약간 공부는 끝없는 쳇바퀴를 돌리는 것 같은 막연한 느낌이 든다 1 번. 그 정도는 아닙니다 2 번. 그럴 때가 있거든. 음. 특히 이제 공부를 좀 오래 할수록 더 그런 느낌이 들긴 하지. 음. 근데 얘들아 제일 중요한 거는 분명 여러분들이 어제 공부를 통해서 어제 얻은 지식들 그러니까 오늘까지 연속되는 지식들 있잖아. 어제의 나는 7 까지 알고 있었는데 어제 이제 문제들 풀고 당연히 수능 공부할 때는 문제를 떼놓을 수 없지. 그치 얘들아? 강의만 듣고 돌아가는 공부가 아니란 말이야 수능은. 어제의 내 자신이 이제 피드백을 답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면서 무언가를 암기하고 배우고 지식을 추가로 한 다음에 여기서 플러스 1이 됐다라고 하면 오늘의 나는 뭐다? 8의 자신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여러분들은 문제를 푸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해? 수능 공부할 때 모든 과목 똑같거든. 강의만 들으면 되지 왜 문제를 직접 여러분들이 풀어 봐야 돼? 공부의 본질적인 목적이거든. 문제를 푸는 용도가 뭐야? 그렇게 공부의 본질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어. 나의 말 그대로 비어 있는 부분을 점검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한 바퀴만 기본적인 개념 쌓고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얼기설기된 지식 체계를 갖출 수 있어요. 약간 누더기 비슷해요. 근데 내신 때도 그렇잖아. 한 바퀴 돌리고 나면은 그래도 대충 돌아가는 건 알 것 같은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내신에서 기출들 같은 거 보고 혹은 이제 쪼금 딥한 OX 같은 거 봤었을 때 어떤 느낌이 있어요? 빈 곳이 있어 없어? 있지. 나 분명 봤었던 것 같은데. 나 이거 분명 외웠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풀 때마다 '이런 내용 있었나?' 이런 것들도 있고. 문제를 푼다는 행위는 뭐지? 여러분들의 그 비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푸는 행위 자체로는 여러분들이 실력이 오르지 않아요. 까먹어. 내가 그 문제를 풀었다는 사실도 까먹어. 풀어본 것 같은데 수능 날은 기억 안 나. 그럼 뭐 해야 돼? 얘들아? 피드백. 말 그대로 루프를 돌려야지. 문제를 통해서 발견된 나의 뭐 지식의 누수라든가 아니면은 문제풀이 방식에서의 비효율이라든가 배운 대로 실천 못 했던 요소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지. 문장 구조를 똑바로 읽지 않았던 행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피드백이 들어가면은 그거를 내가 명시적인 지식으로 항상 중요한 게 명시지어야 되라. 암묵지, 감 이런 거는 언젠가 무너져요. 그걸 통해서 다시 빈 곳을 채워 나가고 또 문제를 풀면서 또 다른 빈 곳을 발견하고 그게 망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개념 공부할 때 잘못됐을 수도 있는 거지만 어쨌든 그거를 계속 루프를 돌리게 된다고 하면 점점 어떻게 된다? 빈 곳이 없는 지식 체계가 완성이 되는 거야. 이게 이제 과학적인 학습의 원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고전 소설도 똑같아. 저 고전 소설 어려워요. 고전시가 어려워요. 현대시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 왜 생겨? 그럼 다른 애들은 왜 알까? 왜 난 몰랐고. 뭐야? 비어 있는 지식이고 암묵지란 말이야. 봤던 것 같은 거.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어휘나 이런 것들 지금 당장은 모를 수 있어. 통판이 뭐지? 처사가 뭐지? 그리고 이러이러한 전개가 나왔었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한 사람 한 사람 다 인물 관계 잡으면서 해야 되나?
시중 완국 부치는 똑같은 거니까 거기서 여기서 농부 어옹과 짝이 돼요. 어옹도 인물인가? 신선? 신선은 인물 아니겠지? 그러면서 이제 아들? 아들을 낳았다. 그다음에 이제 부인은 또 뭐지? 아까 나왔던 부인인가? 춘파는 또 누구지? 농옥인 누구지? 그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이제 공자가 아들내미지. 여기서 말하는 12 추어를 불러 가지고 이런 몇 명 나오냐 얘들아 시작하자마자. 등장인물 1, 2, 3, 4, 5, 6, 7, 8, 9, 9 명.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싶지. 그치? 물론 이제 등장인물 한 명 한 명 잡으라고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지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문제들을 풀면서 '그게 나에게 있어서 정답을 맞출 수 있는 의미가 있었나?' 이런 걸 생각을 해 보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건 뭐야? 옛날 이야기를 엄마한테 듣는다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옛날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물 관계도를 엄마한테 그려 달라고 해? 옛날에? 전래동화 콩쥐팥쥐 했었을 때 콩쥐, 친모, 계모, 계모의 딸, 팥쥐, 사또, 이방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거기다가 하나하나 인물 관계도를 그려야지 이 이야기의 맥락을 잡을 수 있었어? 아니지. 그치. 그걸 생각을 해 봐요. 자 앞부분 상황 어떤 상황이야? 김처사의 사람 됨됨이에 대한 대답이구나. 그리고 그 뒷부분에서는 누구에 대한 언급이 있어? "호랑이는 개의 새끼를 안이 낳는다. 호부 밑에 견자 없다." 아들에 대한 평가까지 나오고 있지. 그치? 그래서 춘파한테 뭐라고 했어? 농옥이가 누군지 몰라도 괜찮아. 어쨌든 농옥의 혼사를 의논하고자 하여. 여기서 혼사를 의논하고 있다고 하면은 뭔가 약간 딸인가 생각을 한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좀 갔다 와라. 한번 보고 정하자." 당연히 결혼할 사람에 대해서 보고 싶은데 옛날 저번에도 말했지만 옛날엔 어떻다고?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기가 쉽지 않고 위험한 길이지. 그러니까 아랫사람 시켜 가지고 "한번 네가 직접 보고 와. 너의 말은 내가 믿을 수 있어." 오케이? 근데 여기에서 약간 이런 클리셰를 좀 비트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건 또 속이는 클리셰거든. 뭐라고 했어? "저는 여승이 아니라 십이향입니다." 그래서 소저에 "화용" 이런 거 단어 다 외워야 돼. "얼굴을 보러 왔다. 죄송합니다."라고 해서 부인이 어 위로했어. "아이 그럴 수 있지." 한 다음에 각설 이런 부분 장면이 바뀌는 부분 빠르게 보는 거지. 각설 김처사 아까 언급됐었던 당연히 뭐겠어 상대 집안이겠지. 상대 집안에서 "우리 향임이랑 춘파 보내고 나서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길흉을 알지 못하여 민망히 여겼는데" 이윽고 낯빛 밝게 들어왔다. 그래서 허실을 묻자. 이런 단어들 외워야 돼. 정원이 안녕." 허실, 허허실실이라고 하죠. 어.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람이었니? 별로였니?" 이걸 물어본다는 거야. 허실을 묻자 대답하기를 "이 소저는 천상 선녀다.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갔다 와 가지고 아까 그쪽 집안에서도 어땠어? 그 아들내미 뭐 당연히 호부 밑에 견자 없겠지만 궁금해서 좀 가서 보고 오라고 했었잖아. 그래서 선호기를 보니까 어때? 와 비범하고 영리하고 온화한 용모. 말 그대로 이런 거 요즘으로 치면 어떤 상일까? 온화하고 영리하고 약간 비범한 풍채. 나쁜 남자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 어. 이거 무슨 상이라고 해야 돼? 남자는 두부상이라고 안 하잖아. 그지? 강아지상? 하여간 엄청 잘생기셨다는 거지. 그치? 시비가 보기에도. 그럼 이제 뭐야? 선남선녀니까 결혼하자. 오케이? 근데 이 중략 부분 줄거리는 여러분들이 좀 잘 보라고 했죠. 뭐야? 혼인 후 선옥이 남자가 농옥 여자에 대한 오해로 가출한다. 그래서 일가 친척들 중에 형옥이라는 애가 있는데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가짜 선옥이를 데려갔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어 이거? 비슷한 소설 뭐뭐 있다고 했지 얘들아? 가짜와 진짜를 가르는 소설. 두 개 얘기했었어 저번 시간에. 옹고집 그리고 또 하나 손톱 먹은 쥐 클리셰. 그치? 똑같아요. 여기서 같은 경우에서는 약간 그런 옹고집전도 스님이 도수를 부려 가지고 가짜를 만든 거고 손톱 먹은 쥐 같은 경우에서도 말 그대로 쥐가 손톱을 먹고 뭐 디지몬처럼 진화를 한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그건 아니라 진짜 그냥 닮은 사람을 데려온 거지. 데려와 가지고 그럼 당연히 뭘 하겠어 이제. 분쟁이 생기겠지. 그 분쟁을 어떻게 해결한대? 관아에 진정을 올린다. 오케이?
이걸 여러분들이 빠르게 잡아 가지고 '아 다음에 글이 어떻게 전개되겠구나. 그동안에 어떤 사실이 있었구나.' 이걸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중략 부분 줄거리는 언제나 나오는 게 아니야. 왜 나올까? 항상 생각해더라. 이거는 만들어진 테스트야. 중략 부분 줄거리가 없으면 당황스럽고 뭐 있으면 편해? 그거 아니야. 어차피 상대평가기 때문에. 중략 부분 줄거리가 없다는 건 무슨 뜻일까? 여러분들한테 그 내용이 필요 없기 때문에. 있다는 거는 너무 그다음 맥락이 많이 바뀌어서 필요하다는 요소인 거지. 이해가지? 여기에서 지금 삼가 진정을 올리는 사유는 으로 일부러 연결시켜 줬어. 시작하자마자 누가 이야기했다 이런 것들이 안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맥락을 통해서 '누구의 대화이다.'라는 거를 좀 추론할 수 있어야 돼. 여기에서 지금 뭐야? 그 누구겠어? 김처사. 김처사가 이 통판의 여식이랑 저희가 혼인해 가지고 음 수년이 됐는데 불초자식 이놈의 선옥이 새끼가 호련히 부모를 버리고 가출을 했다. 아주 나쁜 놈이죠. 그러니까 3년 만에 돌아왔다. 근데 여러분 머릿속에 그 플로우를 날렸으면 안 돼. 지금 돌아온 건 누구야? 선옥이야? 아니죠. 선옥이가 아니라 가짜 선옥. 음. 가짜 선옥이가 돌아왔는데 며느리가 홀로 부군이 아니라 하여 가문이 끊기게 되었다. 애가 안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제발 사토께서 밝게 처분해 주시옵소서." 부사라고 표현했지. 새로운 인물인데 이제 부사는 그냥 직책이겠죠. 원님 같은 거.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네가 봤었을 때 누가 아들이고 누가 너의 조카니? 저쪽에 있는 동편에 있는 게 제 아들이고 서쪽에 있는 게 제 조카입니다. 형옥이. 나쁜 놈이었지." 그래서 부사가 다시 보니까 닮지는 않았는데 며느리가 다른 말을 했다? 무슨 연고가 있나? 연고 무슨 뜻이야? 연고대 할 때 그 연고야? 그치. 응. 그리고 또 다른 말로도 쓰여 얘들아, 연고가. 다른 맥락에서 다른 말로도 쓰여. 연고가 없어서 제가. 이유 말고. 인맥도 쓰고 그다음에 혈연 관계 같은 것도 써. 연고가 없다? 그 말 그대로 이제 가족이 없는 고아들. 그럴 때도 연고가 없다고 써요. 이해 가죠? "야 너희들 3 부자는 그래? 한 편이야? 오케이. 근데 한 편의 말로 판결 내가 못 하겠네." 연고? 재앙? 연고를 재앙으로 쓴다고? 다른 거랑 헷갈리는 것 같은데? 고자 때문에? 고통받을 고 때문에? 음. 재앙이라는 맥락으로는 안 쓰이지. 그지?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얘들아 한자 뜻도 여러분들이 좀 찾아봐요. 그래서 도금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돼. 오케이? "야 너희 3 부자는 한 편이니까 이제 부인이랑 며느리 데려와." 해 가지고 부인 며느리 나왔는데 뭐라고 했어? "저기 서는 자가 자식이니?" 그래서 "장씨." 얘들아 땡땡 씨 나오는 거 고전에서 누구야? 씨. 보통 씨라고 부르는 거 누구예요? 박씨전. 장씨. 지금은 뭐 승민 씨, 지훈 씨 하잖아. 예전에 고전 소설에서는 씨라고 부르면 보통 누구예요? 부인들, 여자들. 이름을 안 불러 주고 장씨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보통 남자들은 이름을 써 줘요. 남녀 차별적 요소 맞아요? 맞아요. 그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천륜이 지중해서 어찌 타인을 자식이라 하오며 이거 지금 보니까 어미가 되어 어찌 모르리까 서리법이지. 안다는 거야 모른다는 거야? 안다는 거지. "나는 알아. 쟤는 내 아들이 맞아." 야 그럼 농옥한테 시부모가 지금 분명히 자기들 자식이라고 하는데 "너는 왜 남편이 아니라고 하냐?" 비록 부부가 오륜에 들었으나 부자는 오륜에 으뜸이라. 얘들아 이런 표현 이런 관용적이거나 혹은 정말 클리셰 범벅인 표현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오륜이란 단어가 뭔 뜻이야?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오륜기 할 때 그 오륜 맞긴 한데. 유교. 어. 이건 뭐야? 삼강오륜. 그렇지. 맞아. 유교에서의 그 중요한 덕목들. 그래서 부부 관계에도 뭐 오륜에 들어가긴 하는데 이제 부모와 자식 관계는 으뜸이라. 그러니까 부모의 정리와 같으리요라는 건 뭔 뜻이야? 같지 않다.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서리법, 반어법 같은 경우에서는 맥락상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요. 글 읽을 때는 다만 이거 하나하나 이해 못했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 왜? 물어봤어, 안 물어봤어? 안 물어봤어. 출제가 되면 그때부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부사는
부부 사이의 도리가 부모 자식의 도리보다 더 우선이라고 보았다.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는 거야. 충분히 물어볼 가능성이 있거든요, 사실관계 독해. 그때 확인해 가지고 '아 정확하게 이 문장 구조에서 이 서리법은 음 부모가 더구나.'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판단을 해 줘야 돼. 그래서 "너는 모름지기 마음을 고쳐라." 농옥이가 "아 맞아요." 이런 것도 물어봐. 상대방의 의견에 뭐 동의를 하되 동의했어. "부부의 정리는 부모의 정리에 지나지 못한다." 근데 외모에 나타난 얼굴이야 어찌 모르겠습니까? 아 이 얼굴이 다른데요. 우리 남편은 더 잘생겼는데. 그래서 부사가 화나 가지고 "야 부모도 자기 자식 얼굴을 모르겠냐? 어? 너보다 더 잘 알지 않을까? 어려서부터 봤는데? 근데 너는 홀로 지금 자기가 맞다라고 해.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표현했어? 너 병자임? 병자. 병이 있냐는 거지. 무슨 병? 정신병 얘기하는 거겠지. 노홍욱이가 또 뭐라 했어? 제가 정신이 혼미한 사람이면은 아무 정신이 없겠죠. 근데 저 지금 멀쩡하지 않아요? 저 평상시와 같은 것 같은데?" 그래서 "분명히 부군이 아님은 위에 있는 하늘이 굽어 살피시오니 바라건대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은택을 입게 하시어 김씨의 인륜을 찾게 하시고 신의 정절을 밝히게 하소서."라고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 부사에게. 그래서 여기 마지막 보면은 되게 재밌는 내용이야. 왜? 그 고구마는 아니야. 부사가 상당히 지혜로운 판결을 내려요. 자 송사는 솔직히 난 잘 모르겠다. 내가 진짜 선욱이 얼굴도 모르니까 귀신도 모를 것 같아. 그래서 김씨 부부 말대로라면 선옥인 것 같고. 그러면은 야 김처사 선옥이를 다시 장가들게 해 가지고 집안의 법도를 안정시키고 이 씨는 본가에 가 있어서 진정한 선옥이 돌아온 때를 기다림이 마땅하다. 근데 왜 여기서 그거 재취라고 나가지? 재취? 음. 왜 재혼하라고 해? 아까 앞에서 지금 처사가 들었던 가장 큰 핵심 이유가 뭐였었죠 여러분? 기억 못하면 가서 봐도 돼. 대를 이어하다. 그치. 근데 여기서 대를 일단 이어라. 그러면은 뭐야 그 농옥의 정절도 지키고 처사의 문제도 해결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여기서 이제 돌아와서 처사는 부인과 선옥으로 더불어 농옥을 내칠 의논을 작정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선옥은 항상 말하는데 여러분들 그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다 사실관계가 팩트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여기 있는 선옥은 진짜 선옥이야, 가짜 선옥이야? 아직 가짜 선옥이지. 그래서 며느리를 내쫓을 뜻을 고하였다. "며느리 보내자." 오케이? 18번 같은 경우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빠르게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다 뭐야? 사실적 독해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 읽었었을 때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이 통판의 부인이 혼사를 결정하기 위해서 추월을 시켜 선옥을 보게 한 건지 이 중에 어디가 틀렸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꼭 그 맥락을 보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틀려 본 적 있는 사람 1 번, 제가 좀 기억력이 좋은 편이라 그렇게 틀린 적 없습니다 2 번. 정말 이 중에 하나라도 고치면 적절하지 않거든. 어 진짜 엄청 많이 나와 사실적 독해는. 다만 이게 다 내용의 근거들이 흩어져 있지는 않아. 그 정도는 안내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 18 번의 파트를 본다고 하면은 어디에 나와? 여기 파트. 이렇게. 혼사를 결정하기 위해서야? 네. 완전히 정하고. 추월을 시켜요? 12 추월을 시켜 가지고. 그래서 선옥을 보게 하는 거야? 한 번 보고. "이거 부인이야?" "응 부인이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 구간에서 출제를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너무 이제 부담을 느끼지는 마세요. 오케이? 얘도 어디야? 까치, 까치 여기 나왔지. 김처사의 부인은 까치가 짖고 간 이를 길조로 여겼니. 그 향임을 반갑게 맞이했니. 일단은 첫 번째 뭐가 틀려? 출제자의 의도. 일단 길조인가? 틀렸어. 길조로 여기지 않고 의아했고 두 번째 뭐가 틀려? 순수하게 부인도 아니야. 부부 함께야. 그래서 앞부분도 좀 말이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조심하면 되고 이 19번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 내용상의 이슈들도 있고 그래 흐름의 이슈들도 있어요. 그래서 기억에 이제 언급된 내용들을 좀 판단하고 니은에 언급된 내용들을 판단하라. 근데 이런 거 이제 물어볼 때 기억과 니은을 이제 뭘 물어보냐? 이거 현대소설에도 나왔는데 뭐 편지 내용 이런 것들 물어보거든요.
혹은 제문 내용 이런 거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그 편지랑 제문의 진정의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거기에 관한 설명들을 같이 보셔야 돼. 음. 기억에서 농옥에 대한 불신이 있어 없어? 있지. 근데 니은 어디야? 한결. 한결에서 해서가 됐니? 안 됐어. 기억에 언급된 선옥의 가출 언급됐어? 어우 버리고 갔어. 니은에서 이유 안 밝혀졌지. 기억에서 언급된 선옥의 정체는 니은을 통해 가짜 드러났지 않았지. 기억에 언급된 김처사의 염려, 대를 잇는 거. 구체화를 시켜야 돼요 항상. 대를 끊기게 되는 거.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이 제시됐니? 맞아요. 4번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진짜 20초 정도면 풀어야 돼. 20번 얘는 조금 더 표현 방식에 관한 문제죠. 소설에서 나오지. 주로 뭐 나오니 얘들아? 표현 방식 소설에서 뭐뭐 물어봐. 서술자의 편집자 논평이라든가 뭐 혹은 여기서 요약적 제시니? 음. 주장하고 있니? 또 관용적 표현이 나왔니? 초월적 존재가 나왔니? 인물과의 친분이 언급되었니? 이런 것들.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거 A, B 파트 가지고 이제 한 땀 한 땀 소거를 할 수밖에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답은 5 번이었지? 왜 5 번이야? 앞부분에서 통판이 김처사랑의 친분을 여기서 말하는 인물은 김처사잖아. 친분 언급 있어 없어? 없지. 비록 얼굴을 본 적이 없지만 덕행을 짐작한다. 그래서 답이 5 번이 돼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21번 같은 거는 전반적인 난이도에 비해서 좀 너무 쉽게 나왔다고 했지 저번에도. 사실관계 확인해 주고 그 발췌된 내용만 보고서 '이렇겠지. 맞겠지.'라고 출제자를 믿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출제자 그거 믿지 마. 그냥 홀로 부군이 아님 이런 것들 발췌할 때는 항상 뭐 물어봐 여기. 볼드체 있잖아. 그래서 확인해 가지고 "여승의 모습으로 찾아왔니? 평가를 이렇게 인간 같지 않다고 했니?" 그다음에 "형옥이 데려온 남자 보고 갓나서 기른 자식이 맞다고 했니?" 이 표현이 대상을 지칭하는 게 맞니? 이런 지문의 사실관계. 그다음에 보기 기반으로 보기 기반에서 그렇게 읽어낼 수 있니? 보기의 사실관계랑 비틀리지 않았니? 최종적으로 전술과 후술이 잘 연결되니. 근데 4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슈가 있지? 나머지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농옥을 병자로 치부하는 거 맞아. "너 병자야?" 라고 물어봤어. 근데 거기서 주인공을 의도적으로 곤경에 빠뜨리는 게 나와? 곤경 얘긴 나오긴 하거든. 음. 의도적이다? 그건 아니다. 그래서 답이 4 번이 된다.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국어에서 독해라는 게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순차적으로 파악될 수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특히 수능 시험은 그래. 왜 그럴까? 앞에서부터 읽으면은 파악돼야 되는 거 아니야, 수능 문학에서? 아니야. 독서도 심지어 그래. 전체적인 정보가 모두 다 계단식으로 분배되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난이도가. 독서도 생각해 보면은 앞부분에서 너무 개념적이라서 빡세고 그 뒷부분에서는 쪼끔 예시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뭐 "생각해 봐 얘들아. 뭐 피카츄가 이렇게 이렇게 간다고 가정했었을 때 너는 피카츄를 탓할 수 있니? 아 그런 도덕적 상황이구나." 예시를 보고 나니까 편해지고 그런 케이스 많죠. 특히 소설은 그게 더 극심한데 그게 왜 그래? 중간부터 발췌되기 때문에 그 난도 차이가 너무 커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이거 판단했을 때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누가 떠났어? 원미산에서? 어. 웃자다가 산으로 들어갔대. 누가 들어갔나 봐. 지금 맥락 상황은 어때? 사람들끼리 소주 먹으면서 뭔가 남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또 그 사람이 월급쟁이였는데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음 근데 무언가 확실하지 않은 이유를 통해서 원미산으로 갔다. 원미산에 귀신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중략 부분 줄거리. 사내 도시의 밀폐된 공간과 군중들 사이에서 타인에 대한 폭력적 충동을 느낀 사내. 이런 거 뭐야? 자, 여러분들 클리셰를 바탕으로 생각해 봤었을 때 이 사내가 정신병에 걸리게 만든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 뻔한 클리셰잖아. 왜 사람들이 미쳐가? 누구 때문에? 도시지. 그런 거 본 적 있지? 어어. 도시의 되게 부정적인 요소들 때문에.
이 도시의 압박감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서 어떤 걸 느껴? 뭐 환멸을 느낀다거나 혹은 병을 얻게 되는 거지. 흔한 클리셰야. 그래서 어디로 갔어? 자연으로 간 거지. 약간 고전시가 마냥. 근데 문제는 자 지금 사내는 기분이가 좋아 나빠? 쭉 읽어 내려가 봐. 사내는 지금 쥐랑 눈 마주쳤지? 그러고 나서 눈을 감았어. 아직까진 정서가 안 나왔어. 지난밤 그는 두 청년이 텐트를 거두어 내려가는 것을 발견했었다. 그러면서 어떤 감정을 느껴? 정서가 딱 처음 드러났지. 아쉬웠다. 그치. 이 화자의 직접적인 뭐가 있어 지금 등장인물 그에 대한 정서의 말해 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거는 소설 시점이 뭐죠? 전지적 관찰자가 아니라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관찰자면은 "아쉬웠다." 이런 거 나올 수 있어 없어? "한숨을 내쉬었다." 이런 식의 외적인 표현만 나올 수 있는데 "아쉬웠다."라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정서를 직접적으로 감정을 표현을 해준 거야, 내면 세계를. 그래서 '아 전지적 작가구나.' 그래서 얘는 지금 이제 조금 한 가닥의 빛이라도 아니면 기타 소리라도 아니면 그 숨소리라도 곁에 두고 싶었다. 자 얘들아 어떤 상황인 것 같아 지금? 사내는? 그 세 글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정신병 이러면 정신병이 맞긴 한데 그거 말고 그냥 이제 뻔한 이야기라고 항상 생각하고 얘들아. 상실감. 맞긴 하는데 공허함 그거 말고 쪼끔 더 근본적인 이유. 왜 상실감과 공허함을 느낄까 이 사람은? 그냥 제일 보편적인 감정 중에 그렇지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거야. 이해가지? 그래서 외로움 때문에 움직이지도 않고 어 이제 또 딸아이와 피아노 가져야 할 피아노가 떠올랐다. 음. 몇 시지? 몸이 움직이지 않아. 왜? 어 지금 내면의 괴로움 때문에. 그래서 어때? 이 사람 결국 울었지. 그다음에 바로 얘들아 어떤 특정 표지 없이 어떻게 됐어? 바로 시점이 바뀌지. 시선이 이동을 했어요. 이게 외화일 수도 있고 내화일 수도 있고. 그치? 이게 외화겠지? 외화 내화일 수도 있고 혹은 같은 시간대일 수도 있어요. 그건 몰라요. 왜? 말 안 해 줬으니까. 그래서 액자식인가? 이야기 속의 사내는 뭐 같은 시점인가 다른 시점인가 알 수 없어. 하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아까 전에 이야기 소주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또 가족 얘기까지 하고 있지. 가족들이 흐지부지 잊혀진 일이 됐다. 아직도 산에 있는 건지 아니면은 산 다시 만났는지 죽은 건지 모르겠다. "아저씨 만나본 적 있어요?" "아니 못 봤지." "그 식구들은요?" "없어." "자넨 봤나?" 아니." "얼굴 본 적 있어요?" "엄씨는?" "저도 못 봤어요." 에이 그럼 무슨 이야기야 이게. 귀신이야? 아이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거짓말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 거짓말하지 마. 에이 가서 잠이나 자자. 응. 그러면서 아우 장사 걱정 이런 것들. 이해가지? 그 플로우에 대해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걸 한 땀 한 땀 보는 게 아니라 서사, 글이 전개되어 가고 있는 방향성을 좀 신경을 써야 돼요. 근데요 선생님 뒤에서 분명히 주씨가 대화했나 엄씨가 대화했나 박씨가 대화했나 막 김반장이 대화했나 물어봤잖아요. 물어봤어. 맞아. 물어봤어. 근데 너희들 이거 천천히 읽는다고 해 가지고 정확하게 누가 무슨 이야기했는지 외울 수 있어 없어? 되니? 되는 애들이 있을 수 있긴 하거든. 근데 이 소설급 되는 이 정말 대사가 계속 4 명이서 막 돌아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물어봤다가 갑자기 끼어들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 세부 정보들을 다 외울 수 있을까? 음 안 되고 또 할 필요도 없다. 오케이? 그럼 22번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 이거 조심해야지. 아까 전에도 한 질문 나왔었는데 "얻다, 얻다, 얻다. 얻 선 너머러미." 뭐야 이거? 과거형이긴 하지. 근데 이거 과거 회상이야? 맞다 1 번, 틀렸다 2 번. 견딜 수 없었다. 이런 것들. 과거 회상이야? 1 번, 아니다 2 번. 왜 아니야? 왜 아닐까 얘들아? 과거형인데요? 과거형인데 과거 회상 아니에요? 몇 가지 이슈가 있지 그치? 이런 거 여러분 명시지어야 된다니까. 일단 첫 번째, 회상이라는 게 뭐야 얘들아 회상. 아 아니야, 아니야. 반성이 없는 거지. 과거를 회상한다고 반성이 있어야 되지 않지. 되돌아보다긴 한데 그 엄밀히 말해서 이제 회상이라는 게 그렇지. 현재가 있어야 돼 얘들아.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게 출제자도 손가락을 걸 수 있는 너희들이랑 승부를 볼 수 있는
현재는 이거고요. 이걸 떠올리고 있어요. 시점 변환이 과거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 시간의 역행이 있었어야 돼. 있어 없어? 여긴 있어. 지난밤 하면서. 그리고 두 번째, 이거 공명이도 이거 중요한 거야. 얘들아, 이 이야기가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었지만 현재인지 과거인지 내가 알 수 있다고 했어? 안 된다고 했어? 없다고 했지. 왜요? 어. 소설이나 이런 이거 뭐라고 해? 문어체라고 하지. 글 쓰는 형식. 여러분들이 쓰는 구어체랑 다르게 이 글 쓰는 방식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디다가 뭘로 쓰일 수 있어? 현재 상황을 표현하는 걸로 쓰일 수 있다. 정원이는 생각했다. 지금 채팅을 칠까 말까? 하지만 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현재의 진술을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근데 다만 선지로 출제될 때 이런 게 나오지. 한다, 간다, 모른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니은다. 기본형 같은 거 나올 때 그때 뭐라고 해? 현재형 어미를 통해 뭐라고 했다? 현재형 선어말 어미를 활용해. 현재형 시제를 활용해. 그러면서 뭐라고 나와? 어떤 걸 보통 강화해? 현재형을 쓰면은. 상황에 대해서 뭘 강조할 수 있지? 현재형 어미를 쓰면은 급박한 분위기를 조성한다거나. 그때그때마다 좀 다르게 나오긴 해. 어. 뭔가 생생한 긴장감 이런 것도 가능하고 생생함 뭐 이런 것들. 아니면은 동작을 강조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통은 얻다가 기본이고 한다 같은 현재형을 쓴다고 하면은 거기에 따라 어쨌든 거둔 효과를 자주 물어보긴 해. 기본적으로는 얻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과거라고 볼 수 없다, 문어체는. 이해가죠? 감각적인 표현 이런 거 다 외워야 돼. 인용 부호, 시간적 배경 제시, 비유적인 표현 활용, 그다음에 그 뒤에서 거둔 효과들이 있는가 없는가까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 줘야 돼요. 23 번. 이거는 딱 1번 선지 보자마자 생각했어 나는. '아 야 씨 미쳤나? 이걸 지금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와 이건 좀 선 넘는데.' 생각했어. 혹시 이거 보자마자 23번 선 넘는다고 본인도 생각한 사람이 1 번, 아니면은 '그렇게 낼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했다고 2 번. 여러분들이 기출 공부를 좀 풀다 보면은 느낄 거야. 이런 식으로 기출해서 글 전체에 흩어져 있는 내용들을 물어보는 케이스가 없어요. 이건 좀 너무했지. 이게 왜냐면은 얘들아 여기 파트 정도면 가능해요. 물어봐. 그렇지, 그렇지. ABCD라고 하는 것도 그래 뭐 도출발 때 생각하면은 써 주면 되지. A 형제 슈퍼 주인. 그 뒤에 나오지만 김반장이지. B 뭐야? 주씨. C 박씨. D가 누구야? 엄씨였을 걸 아마? 엄씨. 이렇게 쓰고서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게 팔랑팔랑이면서 풀면 되거든? 작년 도출발 기억나지? 애들 현대소설 풀던 애들 계속 팔랑팔랑팔랑 이던 거. 근데 문제는 이 소설에서는 이걸 썼으면 안 됐었다. 왜? 여기 파트까지 앞부분, 중략 앞부분 나오고 그다음에 어디가 나와? 이게 여기까지 나오잖아. 아니 무슨 윌리를 찾아라도 아니고 이거 하나하나 다 찾아야 되는 거야. 심지어는 어떻게 따져야 돼 이것도. 엄씨가 사라져 버리고 말았군요. 그다음에 주씨가 마누라들이랑 새끼들은 어찌 되었답니까? 그다음에 어 "알 수도 없군 말이여." 하면서 박씨의 얘기고, 그다음에 여기는 김반장. 김반장이 "박씨 아저씨 본 적 있어요?" 그럼 여긴 누구 대답이야? 이거 박씨야. 그 식구들은요? 다시 김반장. "없다니까." 그다음에 다시 김반장이 주씨한테 물어봐. 주씨 손을 내저었어 주씨는. 엄씨는요?" "아 저도 못 봤지요." 음. "에헤이."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당장 말하는 거 이거야. 주씨지. 주씨가 "에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 하면서. 그래서 김반장이 "옳소. 어어." 그러면서 "들어가자." 박씨. 그다음에 심지어 여기는 알 수 있어 없어? 여기는 아예 몰라. 좀 과한 걸 내셨었지. 나 같은 경우에서는 이거 1, 2, 3, 4, 5번 적당히 좀 소거해 보고 어 A는 그냥 소문의 반응을 보였나 안 보였나? 그다음에 엉뚱한 게 엄씨였나 누구였나 이런 식으로 적당히 그냥 소거하고 답 안 나오면은 그냥 제끼려고 했어. 제껴도 되지. 여러분들이 이거 봤었을 때 이런 문제에서 2분 이상 판단했는데 그래도 소거는 되잖아 어느 정도. 확실한 것 좀 소거하고 2개 중에 답이 안 골라진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얘들아? 그냥 버려.
다른 애들이라고 이거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 얘들아? 누구한테 배우면 쉽게 풀 수 있고 누구한테 배우면 쉽게 못 풀어? 아니야. 이런 문제는 그냥 안 돼요. 오케이? 그래서 만약 이런 여러분들이 답이 안 나오고 진짜 한 땀 한 땀 풀어야 되는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은 별표 치고, 만약 여러분들이 끝까지 갔는데 시간이 남는다라고 하면 돌아와 가지고 그때그때 방금처럼 한 땀 한 땀 따져 봐.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이거 한 문제에 몇 점이 날아갈 수 있어? 이거 한 문제 3-4분 풀면은? 여러분들 다급한 상황에서 맨 뒤에 나왔었던 현대시, 이번에 현대시 이거에서 만약 여러분들 3분 이상 쓰잖아? 그럼 현대시 한 세트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응. 현대시 그런 거 이제 한 3-4분 풀 수 있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 있으면은 이제 던져 버리자. 오케이? 이 24번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에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단어를 항상 치환하라고 했어요. "기억을 기다리는 인물이 누구지?" 헷갈리지 마. 기억이 인물이 아니에요. 기억을 기다리는 인물이에요. 누구예요? 마누라, 와이프. 니은에서 언급이 돼? 안 돼. 이런 것들. 그다음에 기억, 소식의 부재는 치환해서 읽어. 남자의 부재가 아니야. 소식의 부재는 니은 속 인물. 이건 남자 맞지. 사내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약간 지문 난이도에 비해서 생각보다 좀 선지가 쉬웠다. 그다음에 문제가 이제 25 번인데, 자 얘들아 이거 답이 4 번인 건 알 거예요. 너무 당연한 소리인 거지? 내면적 고독에서 벗어났어? 그치. 여기서도 심지어 내면적 고독을 느끼게 된다까지만 나왔잖아. 그래서 당연히 답은 너무 4번 쉽게 나와 가지고 약간 지문의 난도에 비해서 쪼끔 출제를 약간 쉽게 내셨구나 생각할 수 있긴 한데, 근데 이제 3 번이 좀 애매해. 얘들아 3번 한번 읽어 봐. 3 번이 왜 내가 애매하다고 할까? 3 번에 어떤 이슈가 있을까? 이거 좀 위험한 문제예요 3 번. 단절된 상황 아니야? 정원아? 보기에서 뭐라고 나왔지? 사회와 단절하고자 해서 고립된 공간. 맞지? 타인의 존재 갈망 안 나와서 답이라? 이 한 가닥의 빛이라고도 괜찮고 보기에서도 타인에 대한 갈망, 타인의 존재를 갈망 나왔어. 그거 말고 떠난 자리를 바라본 거 아니야? 어둠에 묻혀 있는 빈자리를 바라보며 맞잖아. 근데 이런 것들을 정말 사실 기반으로 해 가지고 딱딱딱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더라. 여전히. 자, 이거랑 완벽하게 대응되는 보기의 해석은 뭐죠, 여러분? 얘랑 대응되는 보기의 표현 뭐야? 오히려. 내가 뭘 말하는지 여러분들 만약 실전 상황에서 수능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제시를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의심해야 돼요. 왜 의심해야 돼? 아예 서로 뭐가 달라? 맥락이 달라요. 이 접속사들은. 아니, 접속사 아니지. 이 부사의 뜻을 가면 뭐라고 나와 있지 얘들아? 오히려는 뭐지? 반대로 혹은 예상 외로라고 나와. 이 여전히는 뭐지? 앞에 있었던 행동의 연속성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사회와 단절된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그랬듯이 계속 여전히 타인의 존재를 갈망하고 있다가 선지고, 보기는 단절하고자 한 사내가 고립된 공간에서 오히려 갈망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어. 얘는 이 시점에서 말 그대로 생겼다라고 해석이 가능해야. 얘는 지속했다고. 물론 이거를 이제 맞추기 위해서 딱 봤었을 때 원래도 쪼끔 타인의 존재에 갈망이 있었는데 이게 도망치고 나니까 오히려 존재에 대한 갈망이 더 증폭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본다고 하면은 뭐 그러면은 이제 그럴 수 있긴 하지. 그리고 4 번이 너무 확실하게 답이잖아. 그지? 근데 4 번이 답인 거는 명약관화인데, 문제는 3 번에서 이런 식으로 오히려랑 여전히 같은 거 여러분들이 퉁치고 읽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해가죠? 정확하게 이제 보기에 나와 있는 서술이랑 비교해서 다르면 의심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만약 수능이었다라고 하면은 진짜 문제 생길 수 있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는 사람 1 번. 그냥 그거랑 비슷한 거야. 삼모 때 해야만. 근데 걔보다 쪼끔 더 위험해 얘는. 어. 그래서 기존의 내면적 고독이 있었냐 없었냐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이제 본문에서 드러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해석이 갈릴 수 있고 실전 상황이었으면은 어 이거는 쪼끔 위험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세모치고 그 뒤에 있는 나머지 선지들을 검토한 다음에 나머지 선지는 다 납득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그럴 때 이제 그럼 오히려랑 여전히는 서로 다른 뜻이니까 3번 딱 골랐으면 되는 거야. 자 이제 26, 31. 나는 솔직히 말해서 26, 31이 오히려
학생들 입장에서 좀 어려울 거라 생각했는데 다행인 게 그래도 문제는 쪼끔 쉬운 편이긴 했어요. 아 일단 길지? 너무 길었어. 자 이거 뭔 내용이야? 가도 "야 요즘 사람" 금세 "과거에 병이 깊어." 근데 이거 과거 읽자마자 여러분들이 '어 이거 과거가 무슨 뜻이지?' 생각하면은 여기에 살짝 힌트가 나오긴 하지. 급제, 과거 급제. '아 과거 시험이구나.' 그래서 과거에 병이 깊어 가지고 경서를 모르면서 의의를 먼저 짓는다. 경서가 뭐 말하는 거야 얘들아 경서. 경서란 단어 알아야 돼요. 작년에 나왔어. 경전. 유교 경전. 그러니까 교과서 안 보면서 사설만 먼저 풀고 이 뜻인 거야. 이해가지? 역대 역사들 몰라도 시를 능히 짓네. 경세책 4 대표를 지멋대로 그려내고 침뱉어 읽고 나서 과거를 기다린다. 딱 봐도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이지. 아 8 월에 과장 열면은 2 월부터 벌써 분주해. 집안 사람이 굶을 망정. 뒤에서 선점량 뭐라고 했지 얘들아? 먼저 들어가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모은 재물. 그럼 어떤 생각해야 돼? 그냥 '어 좋은 자리 차지하면 좋나 보다.' 근데 이 상황이 옳은 상황이냐 나쁜 상황이냐? 그건 옳지 않겠지. 왜? 아니 시험 볼 때 웃돈을 준다는 건 돼 안 돼? 나쁘지. 그치? 옳지 않은 상황인 거야. 그래서 저소년 뽑아내어서 좋은 집을 사 드린다. 대치동 비슷한 거지. 67달 객지 묻고 전장 겪은 후에 과거 보는 물이 다 모여서 내일이 과거일이면 아침밥 일찍 먹고 살인문에 붙어서서 이제 허리에 끈을 떼고 쭉쭉 그냥 읽고 내려가는 거야. 근데 금란관 이 아이는 겁이 나 가지고 낮이 못 되어서 문을 열었대. "우." 하는 소리가 선비 입에서 난단 말인가. 났다는 거지 지금. 나면 안 되는데. 근데 이것도 뭐야 지금. 혼란스러움 막기 위해서 임시로 둔 소년인데 이 아이가 어떻게 했대? 문을 원래 열면 안 되는데 열었다는 거야. 지금 시험 진행 꼬라지가 좋아 나빠 얘들아? 딱 봐도 안 좋은 거지. 그중에 약한 선비가 엎어지니까 할 일 없이 짓밟고 간다랄 측은심 전혀 없다. 이거는 좀 중요한 내용인데 측은심이 뭘까더라? 측은지심 말하는 거 맞거든? 근데 측은심이 전혀 없는 게 선비랑 뭔 상관임? 이거는 니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알겠다 1 번, 모르겠다 2 번. 어허! 유교 중에서 누가 말했다? 강조한 사람이 있어요? 독서에 자주 나와요? 그렇지. 측은지심 맹자 강조했죠. 아니 야 유교 경전 공부한다는 인간들이 측은지심이 없어. 그럼 배운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못 하고 있는 거야? 배운 대로 못 하고 있는 거지. 다만 물어보진 않았는데 니들 알고 있으라고. 그래서 야 그 친척 사돈도 모르는 놈들이 붕우, 장유, 붕우 뭐야? 친구 관계. 장유, 어르신 공경하는 거. 지금 어떻게 알아? 아우 진짜. 무례하고 못된 말에 그리고 찢어진 의관. 아우 가지가지한다. 전쟁하듯 해서 겨우 정했어. 아 과거 글재를 내가 못 걸려도 과거 글재 못 걸렸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연계 공부를 했는데 뭐가 저격 실패. 그래서 어쨌든 풀어내 가지고 아랫부분 글귀를 외워 놓고 과거 먼저 보려고 하고 좌우에 둘러사니까 과제 먼저 보려고 "과제 거는 저 군사야 얼핏 펴고 내리거라. 기와 가루 돌조각이 올라가면 죽으리라." 뭐 중요하지 않아 얘들아. 그냥 지금 '아 고생하고 있구나.' 근데 보니까 묻는 말 내가 알겠냐? 글재 보니까 의의다. 음. 경제책이 아득하니 경제책. 여기서 말하는 거는 세상을 도울 수 있는 방책이 아득하다. 어렵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그 방법을 무엇인지 알 수 있겠냐 없겠냐? 없겠다. '아 시험이 올해 좀 어렵구나. 글자가 빠지거니 물리가 되나 마나. 아유 일찍이 밭이 오면 이 과거 못 타올까. 적게나마 할 일 알아? 무늬를 살피다가 붙잡고 돌아서니까 바닥장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글을 지었다. 그럼 얘들아 여기서 지금 뒤에 봤었을 때 집에 와 가지고 내가 부영한테 가족한테 얘기했더니 첫말에 "야 천지축 바쳤니?" 그래서 첫 번째 100 장에 천축 그다음에 두 번째 100 장에 지축. 그래서 "천지축을 바쳤냐? 빨리 썼니?" 이거야. 이거는 그 대방축. 합격을 준비하는 수를 내가 "그랬다 하다." 하고 나니까 대방출을 빚고 있다. 너 합격하겠네." 이 내용인 거지. 이 이상하지 않냐 근데 얘들아? 여러분들이 보통 모를 만한 클리셰이긴 하지. 뭐야? 천지축을 받쳐야 되나 꼭? 먼저 해야 되나?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야 돼 그냥? '일찍 써서 내면은 뭔가 유리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쓰시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가는 사람 1 번. 음. 자 이거는 연습하는 친구들 나 같은 거 되게 빠르게 읽으라고 했죠.
그래 안 그래? 그거 다 하나하나 안 읽었어 나도 문제 풀 때. 일단은 첫 번째 봐봐. 공자는 배우지 않아도 스스로 깨달은 성인인데 오히려 노자한테 예를 물었고 담자한테 관직을 물었고 사양한테 검은고를 배웠다. 겸손한가 보네. 안자는 현인이라 학식도 많으면서 오히려 학식이 적은 이한테 물어봤다. 겸손하네. 능하면서도 능하지 않은 사람한테 물었다. 겸손하네. 배우기를 좋아했다. 좋은 겸손한 사람이구나. 근데 지금 사람들은 약간 섭렵하면 곧 잘난 체한다. 기이한 걸 발견하면 지가 빼어난 학자력이고 딱 봐도 뭐야 지금. 거만해. 그치? 그래서 그냥 다 같은 말들의 부연 설명의 반복이란 말이야. 옛날 수필들 특징. 뭐야? 그 나열을 너무 많이 해. 같은 내용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었을 때 뭘 봐야 되냐? 그냥 '비슷한 내용이구나.'라고 하면은 인지고하바가 좀 온다고 하더라도 쭉 치고 내려가다가 그다음에 뭘 봐야 돼 얘들아? 내용이 변화하는 부분을 봐야 돼요. 대부분은 그리고 그게 뭐야? 문단이 바뀌는 것. 이해가지? 어쨌든 여기에서 지금 뭐야? 요즘 세태에 대한 비판적인 게 나오고 있죠. 근데 A 파트는 쪼끔 까다롭긴 했어요. 옛날에 어떤 책을 보니까 나버라는 게 있는데 나무를 자르고 아이 울음소리 낸다. 맹자는 이걸 알지 못했다. 예어가 있는데 나무 위를 기어오른다. 맹자가 보고 들은 적이 없어 잘못 말한 것을 저들이 홀로 박식하여 밝혀낸 것처럼 되어 있다. 가소롭다. 이거 보고 바로 이해가 안 갈 수 있거든. 그럼 어떻게 하라고 얘들아? 뒷부분에 힌트를 보라고. 나무에 오르는 물고기가 있다 한들 특이한 물고기에 불과하니 어찌 이것 때문에 연목구어를 할 수 없는 일에 비유하지 못한단 말인가. 연목구어가 뭐야 얘들아? 이건 좀 유명한 사자성어인데 연목구어가 뭐야?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한다. 지금 맥락이 뭐야 얘들아? 나무를 타는 물고기가 있어. 맹자는 그거 몰랐나 봐. 그 얘기잖아. 그래서 비록 이런 물고기를 알았더라도 그 비유가 잘못된 거 아니고 사람들이 읽으면서 알았다고 하더라도 의아하면 안 돼. 근데 이거를 가지고 "나무에 올라서 물고기를 구할 수 있다."라고 그럼 표현한다면 그 말이 되냐? 화서랑 빙잠 이런 판타지의 전설상의 동물이 이게 있었는데 그거 갖다가 "쥐는 불에서 못 살고 누에는 얼음에서 기를 수 없다."라고 말하면은 "너 화서랑 빙잠 몰라?" 이러면서 희롱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거 딱 봐도 관규 여측 뭔 뜻이야? 제한된 그런 좁은 식견으로 함부로 타인을 논평하면 모두 이에 해당한다까지만 보고 넘어갔었어야 돼. 이해가지? 자 여기에 핵심 내용이 뭐야 지금 A 파트. 비록 발레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달하고자 하는 뭐가 있어 얘들아? 교훈이 있다라고 하면은 연목구어라는 거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 있어야 된다. 이해가지? 그거 가지고 거기다가 말꼬리 잡지 말라 그 내용인 거지. 그래서 얘는 좀 까다롭긴 했다. 근데 다행히 문제가 좀 쉬웠어. 문제가 너무 쉬웠지. 일단 26번 이거 오답률 몇 번이더라? 메가 7월 8 일. 얘는 89%. 음. 일단 이런 거 찾을 때 뭐 찾으라고 얘들아? 서리적 표현 같은 거 먼저 찾을 수 있는 거 찾아. 왜? 서리적 표현은 뭐 때문에? 그 끝부분들만 쫙 읽어내면 되잖아. 가에서 서리적 표현이 뭐가 있었냐? 찾아봐. 어이알리, 붕우장유 어이알리도 있고 그다음에 또 우우하는 소리 선비 입에 난단 말가. 그리고 근데 무엇인고는 돼 안 돼 얘들아? 이거 갖다가 26 번에 5번 선지 근거로 잡으면 돼 안 돼? 무엇인고는. 그건 애매하지. 왜? 이 대상에 대한 인식인가? 지금 본인이 아득하다는 거잖아. 음. 그래서 뭐 넓게 잡으면은 이 질문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긴 한데 그거 말고 이제 확실한 대상들 있잖아. 그 선비들. 거기에 대해서 잡았었을 때 이제 5 번이라고 하면 되고 얘 같은 경우에서도 어떤 거 있을까? 말인가도 있고 희롱할 수 있겠는가? 않겠는가? 그치. 얘 같은 경우에서도 서리적 표현 사용 맞고 대상에 대한 인식도 맞다. 이런 식으로. 한 땀 한 땀 찾을 수밖에 없어 어차피. 그렇다고 해서 읽으면서 찾을 생각하지 마요. 어. 항상 말하는데 그 가와 나 혹은 가와 나와 다와의 공통점이잖아 얘들아.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선 여러분들이 그 속어할 때 뭐 애매한 것 같은데."라고 하더라도 확실하게 아닌 작품들 혹은 좀 짧고 간단한 작품들 있지. 작년 구모라고 치면은 뭐 3-4 줄짜리 있었잖아. 그런 거 갖다가 소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먼저 다 보고 나서 들어가는 게 나아. 이거 하나하나 풀면서 한 땀 한 땀 읽어 나가고 그러면서 이 중에 뭐가 있나 없나 성현의 행적 있나 없나 이거를
읽고 나서 목차로 가는 것보다 처음 목차를 만들면서 푸는 게 더 어려워. 이해가지?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가끔씩 가다가 진짜 어렵게 나오면 막 40% 나온단 말이에요, 정답률.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다음에 A, B, C, D, E 같은 경우에서는 이거 그냥 보면 돼, 안 돼? 안 돼요. 뭐 봐야 돼? 정확한 맥락을 봐야 되지. 그치? 여기서는 답이 B였지. 음. 이거 출제자의 의도가 뭘까 얘들아? 약간 생각해 봐. '밑도 끝도 없나?'라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 뭘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거야? 이 찢어진 의관 가지고. 이게 가난을 이야기하는 건가? 어. 그래서 이게 처지인가? 이런 식으로 낚은 거야. 근데 여기에서 지금 맥락을 봤었을 때 찢어진 의관이 왜 나왔을까? 그렇지. 다투다 보니까 나온 거다. 이런 것들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잡고서 답을 낼 수 있어야 돼. 28번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거 여러분 이제 기역, 니은, 디귿 같은 거 갖다가 하나하나 이걸 범주화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끊어서 일단은 이게 과거의 병이 있었냐 그리고 과거 준비의 맥락이 맞냐 이런 식으로 나중에 가 가지고 답이 안 나왔었을 때 그다음에 혹시 보기도 생각해야 되나? 그때 보면 돼. 이해 가지? 여기에서 지금 "천지축 바쳤느냐?" 이러고 묻는 것도 선비가 답을 일찍 바치었기를 바라는 거고. 그치? 디귿에서 "대방주를 밥비 빚는 거 이건 뭐지? 합격술이지. 합격술을 왜 빚을까?" 선비가 바닥장이 되게 답지를 제출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바닥장이 뭐였지? 마지막 제출이라고 했었지. 그러면은 4 번이랑 5번 선지랑 서로 충돌해 안 충돌해? 충돌하지. 오케이? 이해 가는 사람 1 번. 그래서 28번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오답률이 높아요. 4번 많이 썼어. 한 20%가 4번 썼거든. 어. 뭔가 어려워 보여 가지고 포기했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조심해야 돼. 29 번은 뭐 깔끔하지. 그렇게 어려울 내용 없고 정답률 91% 이런 거 조심해야 돼. 근데 그 30 번이 쪼끔 특이하긴 했어요. 얘들아 이런 거 본 적 있냐? 이거 그 흔히 안 나오는 스타일이거든. 그 독서에 딱 봐도 케이스형 문제지. 어떻게 해야 돼? 음. 여러분들이 여기 지문에 있는 맥락이랑 서로 케이스다 보니까 매칭시켜 가지고 봐야 돼. 일단 검은 백조 이 얘기는 혹시 들어본 적 있는 사람 1 번, 처음 봤다 2 번. 이건 좀 유명한 이야기긴 해. 이게 지금 그 뭐에 대한 예시로 자주 나오지 얘들아? 어떤 과학적 관측 방법 때문에? 귀납법의 예시로 많이 나오지. 귀납법에서. 귀납법에서 명제를 부정할 수 있는 발레의 등장으로 검은 백조가 자주 언급되긴 해. 알고 있으면 돼. 이제는 알고 있으면 되지. 그래서 모든 백조가 희다라는 명제가 검은 백조가 발견됨으로써 귀납적으로 뭐가 됐다 반박이 돼 버렸다. 근데 웃기긴 해. 백조는 기본적으로 흰새란 뜻인 거잖아. 연역적으로 봤었을 때는. 근데 이제 백조랑 같은 정말 유전자인데도 불구하고 색깔이 검은 거. 그래서 이거는 겉으로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 일반화하는 오류의 문제를 보여준다. 이거 좀 잘 만드신 그 독서 문제라고 치면 되게 잘 만들었거든. 한번 이거 A 파트 보면서 1, 2, 3, 4, 5번 다 체크 좀 해 봐 얘들아. 어때 괜찮지 않아? 이게 독서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면은 좀 잘 만들었어. 깔끔하지? 답은 몇 번 나와야 되더라? 30 번에. 이거 오답률 진짜 높아. 정답률이 58% 예요. 왜 4 번이야? 자 일단 나버랑 점어는 특이한 사례에 해당하니? 예스. 근데 이게 나무의 물고기를 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연목구어라고 치환하면 돼. 연목구어의 진술은 일반화의 오류로 볼 수 있니 없니를 물어보는 거지. 근데 중요한 게 A의 글쓴이 필자의 입장에서는 연목구어가 오류가 아니야. 여기에 이 윤기 씨 입장에서는 연목구어가 오류가 아니야.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했지.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방향성을 잘못 잡아서 애들이 틀린 거야 많이. 발문에서 뭐라고 나왔어? 보기를 바탕으로 A에 대해 보인 반응이야. 보기를 바탕으로. 보기의 관점은 뭐야? 일반화하는 오류의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야. 검은 백조를 뭘로 치환할 수 있어? 나버랑 점어. 그럼 나버와 점어는 뭐지? 일반화하는 오류의 문제다. 그래서 A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일반화의 오류로 볼 수 있겠군이 들어가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는 사람 1 번. 그래서 애들이 이제 어 글쓴이의 관점에서는 이거 윤기 씨 관점에서는 이거 진술 오류가 없고 문제가 없는데 그다음에 "당연히 모든 물고기가 나무에 오를 수 없다는 명제는 더 이상 사실로 인정받지 못해?" "아니야. 이거는 그래도 상리야. 사실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그 비판하는 방향성을 잘못 못 잡은 거야. 실제로 그래서 혹시 틀린 사람 있어? 방향성 잘못 잡아 가지고 3 번이나 5번 쓴 친구 있는 사람 1 번. "아 나 맞았다 2 번." "다들 발문 체크 잘한 거야?" 뭐야 기특한데? 틀린 사람 없어? 태영이 틀렸어? 그럴 수 있지. 그냥 틀렸어? 오케이, 오케이.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이런 거 잘 보면 되고 이거 같은 경우에서는 자 쪼끔 중요한 단어가 있긴 한데 얘들아 현학적 태도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예전 기출에 나온 적 있어요. 현학적. 현학적이 뭔 뜻일까? 안다 1 번 모른다 2 번. 근데 현학적이 이게 그 생각해 보니까 좀 그렇네. 이게 재작년까지만 해도 애들이 현학적이라는 단어를 몰랐어. 근데 요즘 애들은 좀 알아 다시. 그 왜 그래? 그 밈 돌아와 가지고 사이클이. 요즘 그 밈 뭐라고 써? 뭐 말이 길어지고 약간 좀 설명 좀 하려고 하면 뭐라고 해? 그거는 너무 지루하고 현학적이야. 그지? 국어 공부를 할 때는 뭐 열심히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공부했 그건 너무 지루하고 현학적이야. 국어 공부할 때는 그냥 잘 읽고 잘 풀면 된다. 오 명쾌해. 막 이런 식으로 많이 쓰지 밈. 들어본 적 있지? 근데 거기서 나오는 현학적이라는 단어의 뜻이 뭘까 얘들아? 아는 사람? 현학적이다. 현학. 이거 정말 디테일한 뜻이 따로 있거든? 지루하다 아니야 현학적은. 사전적인 의미 뭐야? 현학,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거야. 대부분 몰랐냐 이거? 현학적이다? 그럼 현학적이다의 반대말이 뭘까 얘들아 생각해 봤을 때. 어떤 말을 쓸 수 있을까? 현학적이다의 반대말. 반의어로 뭘 가져갈 수 있을까? 겸손하다? 아니야. 거만하다 아니야 현학적은 얘들아. 실용적이다가 들어가야지. 방금 얘들아 "현실 세계랑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현학적이다의 반대말은 실용적이다가 들어가야 돼. 이해가지? 그거 꼭 외워 놔 현학적이라는 단어는. 출제 평가원에서 쓴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서는 이거 올바르지 못하는 급제만을 목표로 하는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서는 학문하는 태도가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의. 그래서 이제 몰랐었다. 근데 나에서는 이 없다는 말을 비판하는 것은 이게 중요해 얘들아. 화소와 빙장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 말을 비판하는 것은 뭐야? 진정한 알미야? 아니. 뭐가 붙어야 돼? 중요한 의미를 놓치고 사소한 일에 집착하는 자세라고 할 수 있겠군이라고 하면 적절한 거야. 근데 그게 아니니까 3 번이 돼야 되는 거지. 이해가지? 그래서 여기는 3 번이랑 4 번이랑 서로 충돌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화서랑 빙자이 무리한 중에 간혹 있는 경우이잖아. 그다음에 "쥐는 불에서 살지 못하고 누에는 얼음에서 기를 수 없다."는 말이 상리에 해당하는 거야. 그래서 3번 선지와 4번 선지가 구조가 똑같다. 근데 그 뒤에 결론이 서로 반대로 들어갔다. 그래서 이번 시험이 지문 난이도에 비해서 좀 컷이 높은 거야 얘들아. 지금 보면 알겠지만 그 3 점짜리 문제들이나 이런 약간 힘 주면 충분히 학생들이 더 고생할 만한 문제들에서 쪼끔씩 너무 쉽게 내셨다.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문학이 시간이 없을 때 커버가 되는 거야. 독서는 이런 힌트가 좀 있니 얘들아? 흔치 않지. 독서 같은 경우에서는 선지 충돌 골라내기도 쉽지 않고 왜 그 치환 관계인지 아닌지 보기가 지문 기반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문학 같은 경우에선 여러분들이 그냥 이 일반적인 단어 사용 갖다가 대충 내용 본다고 하더라도 뭐가 생길 수 있어? 약간 이상한 감각이 느껴질 수 있어. 이거 이상한데?' 이런 것들 생겼었을 때 좀 찍기 확률이 올라간다. 그래서 시간 부족할 때 이제 문학을 남겨 두는 게 훨씬 낫다. 독서는 진짜 안 읽히거든. 자 32, 34 이거 현대시. 근데 솔직히 까다롭긴 했어. 특히 나시. 이 현대시 얘들아 이 정도 난이도 되는 현대시면 몇 분이 걸려야 되나? 내가 몇 분 만에 풀었지? 말해 보면 음 2분 30 초네. 앞에 건 7분 걸렸어. 앞에 26, 31 번은 7분 걸렸고 뒤에 문학은 2분 30초 걸렸다. 왜 병 느껴? 할 수 있어. 자 그럼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봐. 어떻게 2분 30초 걸릴까? 일단은 회귀심이라는 걸 알았을 거 아니야. 그 박목월 시인 뭐 유명하시긴 하지만 '내가 어떻게 이제 모든 시를 다 알고 있냐.' 아니지. 그런데 일단은 첫 번째 그래 플로우에서 흐름상에서 쭉 그냥 빠르게 난 그냥 이것도 스키밍한 거야 현대시도. 스키밍했었을 때 얘들아 뭔가 화자의 정서라든가 시적 상황에 있어 가지고 드리프트가 있어 없어? 없지. 근데 선생님 여기 마음이 가라앉았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부정적인 걸까 아닐까?
항상 시는 논리적으로 그려야지. 이 마음이 가라앉는 게 무슨 뜻일까? 다이어거든. 부정적인 게 아니라 마음이 차분해지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화자의 정서는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약간 안타까움, 측은함 이런 것들이야. 고독함 이런 것들이 있어. 호구책이란 단어는 여러분들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자주 쓴 단어예요. 호구책이 뭐야? 호구책. 호구. 호구? 흑우? 그거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구는 입구예요. 그럼 호구책은 뭐야? 먹고 살 방책. 외워놔 쓰고. 무조건 외워. 그래서 호구지책이라고도 해요. 옛날에서 호구지책, 먹고 살 도리.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들게 살고 있고 네, 외로운 친구와 술 먹고 버스 기다리고 있어. 돌아가는 거. 회귀심이란 단어가 뭐지? 회귀. 돌아간다. 회귀물 알잖아. 요즘 장르 소설에서 가장 잘 나가는 거 요즘 뭐야? 회 그리고 혹시 아는 사람 있냐? 빙 그리고 환 이런 거죠. 회귀, 빙의, 환생. 거기서 말하는 회귀야. 돌아가는 마음이라는 거야. 근데 그 돌아가는 버스에서도 어때? 마음이 가라앉는다. 차분해진다. 왜? 릴케의 시구를 빌리자면 이처럼 떨어지는 모든 것을 소중하게 받아주시는 끝없이 부드러운 그 손을 내가 느끼기 때문이다. 이거 보자마자 여기에서 릴케가 누군지 몰라도 다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보편적으로 뭘 떠올려야 돼? 떨어지는 모든 것들을 소중하게 받아주시는 끝없이 부드러운 그 손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뭘 떠올려야 돼? 종교가 없는 친구들이라도 더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문학 작품을 해석한다라고 하면은 이걸 읽고 뭘 연상할 수 있어야 돼? 아니야. 더 구도자는 아니지. 이 구도자는 도를 구하는 사람 쪽이지. 절대자가 나와야지. 얘들아. 그냥 그래서 문학 작품 많이 보라는 거야. 니들이 문학을 왜 못해? 뭐 독해 방법에 문제가 있기도 해. 근데 그거 말고 니들이 문학을 왜 못해? 아직 공부 제대로 안 했잖아. 그 정도밖에 안 해놓고서는 어떻게 시를 빠르게 해석해? 근데 솔직히 어려워? 이걸 보고 신을 떠올리는 게? 아니야. 할 수 있어. 그런 게 클리셰라고 얘들아. 이 세상 모든 떨어지는 것들을 소중하게 받아주시는 끝없는 부드러운 그 손. 이게 뭐야?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아가페적 사랑이고 희생인 거잖아. 신이 우리를 굽어 살피신다 이런 거야. 내가 느끼고 있는 거. 이해가지? 그래서 여기에서 절대자를 떠올리고 신을 떠올리고 뭔가 종교적 분위기를 연상할 수 있어야 된다. 오케이? 나시는 좀 까다로운 게 얘는 드리프트가 있어 없어 얘들아? 긁으면서 드리프트 느껴져 안 느껴져? 좀 있어. 근데 솔직히 말을 해 가지고 앞부분에서 약간 힌트가 있긴 하거든. 왜냐면은 분수가 홀로의 분수로 허공에 사직을 그 사직 종묘 사직 같은 거 말할 때 그 사직이거든. 그 역사 관련된 것이지. 내다 걸지만 말로 지은 신전인 듯 누란의 기둥이 끝없이 허물어져야. 여기서 약간 힌트가 있긴 했거든. 누란 뭔 뜻일까? 누란. 한자 좀 아는 친구들 있으면은 이거 관련된 사자성어 알 텐데. 누란이 뭔 뜻이야 얘들아? 보통 이거 같이 쓰는 한자서가 누란지위라고 해. 누란지위. 누란의 위태로움. 누적된 란. 계란할 때 란자야. 누란지위 좀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있지 않냐? 누란지위? 들어본 적 있다. 1번. 없다. 2번. 그 되게 위태위태한 상황. 그 뭐야? 달걀을 위로 쌓아 놓은 상황이야. 집에서 달걀 같은 거 쌓게 하면은 엄마한테 어떻게 돼? 등짝 맞지. 먹는 거 갖다 장난치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이 누란의 기둥이니까 당연히 위태위태하니까 끝없이 허물어지는 거야. 말로 지은 신전. 튼튼해 안 튼튼해? 안 튼튼한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그래서 변경 가장자리까지 사막의 모래가 출렁거린다. 근데 물줄기 사이로 꾸려놓는 무지개생이 물이 꿈꾼 또 다른 물일까? 좋아 보이는 거 아니야? 나는 제 분수도 모르면서. 언어 유희죠? 앞에서 말하는 분수랑 여기서 말하는 분수랑은 다르지. 평일 오후 내내 주저앉아 가지고 공원의 분수가 어떻게 주렴을 펼치는가. 주렴이란 단어는 알고 있어야 돼. 고전식을 하려면. 주렴 뭐야? 이렇게 추릉 찰랑찰랑 구슬로 만든 뭐야? 발. 구슬로 만든 커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주렴 펼치는가. 눈앞에 호사. 아 아름다워. 끝없이 걷어들이는 저 분수대의 근데 문제는 도로라는 거를 냈어. 다시란 뜻이 아니야. 아무런 보람이 없는 수고. 그래서 물끄러미 바라본다. 푼수. 분수에서 또 이거 언어 유희지? 푼수. 허당이란 뜻이지. 그래서 햇빛 속으로 저 내다 말리는 게 할 일 없는 시간일까? 막막한 쳇바퀴 같은데? 지도 지겨운지
척추를 하나 허물어뜨린 분수 하나. 분수가 이제 떴다가 떨어지는 거. 근데 여기서는 지금 주어가 없지만 뭔 내용이겠어? 신문지로 얼굴 가리고 건너편 벤치 위에 이제 길게 널브러진다. 자 그래도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는 자기 자신이겠지. 숫잠에 섞는 건 옷의 꿈결일까? 그늘 벗은 저녁 햇살이 그쪽으로만 환한 무지개 자꾸 펴보내고 있다. 그러니까 뭔가 약간 분위기가 엄청 나쁜 건 아니긴 한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느껴? 허무함? 약간 뭐 모더니즘에서 느끼는 것처럼 무언가 약간 그런 삶의 우울? 뭔가 되게 의지적이라든가 뭐 긍정적인 희망 같은 건 있어 없어? 그건 없지. 그러면서 또 뭐 대상에 대해서 엄청나게 막 이제 그 현실이 너무 안 좋고 부정적이고 또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애매한 시들이 여러분들이 좀 빡센 거야. 뭔가 확실하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확확 나와 주고 그냥 현실은 너무 부정적이고 그 의지적이고 이런 걸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이렇게 애매한 것들.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 어떻게 풀라고 했었지 항상 문학 강의에서? 그러려니 하고 물어보는 것만 빠르게 대답하라고. 여러분들이 이걸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으리라 기대 안 해도 돼. 그래도 답은 다 맞출 수 있어야 돼. 32번 가와 나의 공통점. 일단은 지금 중요한 게 얘들아 자연물이라는 말이 나왔었을 때 분수는 자연물이 아니야. 자연물의 정의 같은 거 헷갈리지 마. 자연물이 뭐야? 스스로 그러한 물체들, 사물들. 근데 분수는 스스로 그러하게 만들어진 거야? 지가 지 스스로 태어났어? 아니지. 인위적이야. 인공물이에요. 알겠죠? 그다음에 뭐 현재 시제를 활용했나 이런 거는 진다, 음, 출렁거린다 이런 것들. 이게 아까 말했던 현대 시제인 거지. 그래서 현재 시제를 통해서 근데 시적 상황을 드러내는 거는 너무 방어적이고 맞을 수밖에 없지. 시적 상황을 안 드러낼 수는 없잖아 여기서. 오케이? 네 33번 같은 경우에서는 "호구책이 생계를 위해 애쓰는 거니?" 이제 물어보신 거고. 생각보다 틀린 친구들이 꽤 있어 이거. 혹시 이거 틀린 사람 1 번 맞은 사람 2 번. 4번 때문에. 음. 4 번. 자 무지개생이 뭐야? 일렁이는 빗살에 파문 둥글게 말아 물줄기 사이로 꾸려 넣는 무지개생이 물이 꿈꾸는 또 다른 물일까? 그럼 무지개생을 물이 꿈꾸는 또 다른 삶, 또 다른 물이라고 표현했어 안 했어? 일단. 한 거지. 그건 나쁘지 않아. 근데 이 꿈을 꾸는 주체가 분수임이 드러나? 여기서 말하는 물 이의 그 주어의 물은 누구야? 분수잖아. 그럴 수 있는 거지. 아. 여기서 이제 무지개생 그 또 다른 물을 꿈꾸는 게 분수구나. 오케이. 근데 문제는 얘들아 5번 봐봐. 이 같은 경우에서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문학적 소양을 물어보신 거예요. 뭐가 이슈지? 저녁 햇살이 비치는 벤치 위에 널브러져 풋잠을 자는 곳에서 화자가 동경하는 삶의 모습이 드러난다. 자, 화자.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이 동경하는 삶의 모습이 이 현재 장면에서 드러나겠니? 지금 뭐가 일단 충돌해? 이 풋잠 자는 거 현재야 아니면은 뭐 가정 같은 거야?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현재 상황인 거지. 나 자신의 현재 상황이기도 하고. 근데 그게 화자가 동경하는 삶의 모습일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리고 두 번째, 수능 출제하실 때 여러분들 기출에서 동경하는 삶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상황이 나오죠? 단어로? 동경하는 삶. 그렇지. 내가 원하고 바라고 추구하는 삶이란 말이야. 대부분 이상을 의미해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나와 있는 갑자기 이 장면이 화자의 이상이라고 볼 수 있어 없어? 오히려 현실 장면인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5 번이 틀렸다. 이렇게 출제를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는 사람 1 번. 음. 그다음에 이제 34번 같은 경우에서는 무난무난하게 4 번이죠. 근데 얘들아 여기도 약간 비슷한 거 물어봤잖아. "분수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도 역시 뭐야? 추구잖아, 추구. 근데 이 푼수라고 불렀고 심지어 도로 그리고 막막한 쳇바퀴 이미 4번 선지랑 5번 선지랑 충돌하잖아. 이런 건 틀리면 안 된다. 그래서 얘도 조금 쉬운 편의 문제였었다. 5 번에서 분명히 '분수도 지겨운 삶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걸 가지고 '분수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 추구한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이해가지? 그래서 약간 선지 구조가 쪼끔 이제 쉬웠었다. 다만 이거 화작이랑 여러분들 문법에서는 좀 복습해 보면 알겠지만 진짜 까다로운 게 있었죠.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거 하나 한 땀 한 땀 배경이니 막 사례니 물어보는 거 이런 거 있다라고 하면 틀려도 괜찮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표준 점수에서 공통이랑 선택이 있으면은 똑같은 2 점이라고 하면은 공통이 높아, 선택이 높아? 공통이 높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같은 원점수에도 불구하고 표점이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이거 화작에서 시간 낭비하고 그 막 20분 이제 막 넘어가 가지고 독서론까지 25분 걸리면은 그 뒤에 운영이 많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화작에서 너무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은 패스를 해도 괜찮다. 언매 푸는 친구들 중에 혹시 이거 36번 틀린 사람 있으면 얘 같은 경우에는 틀릴 수 있었어.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윗글을 바탕으로 해서 쓸 때 보통 위에 다 나오거든. 여기서 나왔을 때는 화장러들 어지럽지. 반모음화 우가 음 오 우 뒤에가 반모음 와 오로 바뀌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인데 "오 왔는가?"에서 "왔는가." 어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단순히 여기에서 15 세기 국어에서는 아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만 일어났니? 그거 물어본 거야. 근데 예시가 뭐야? "외우와." 어.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어 맞는데?"라고 했는데 현대 국어랑 15 세기 국어 둘 다 뭐야? 양성, 음성 둘 다 된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거 오답률 엄청 높아. 36 번. 실제로 통계로 봤을 때 36번 오답률이 거의 정답률이 53%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지? 다만 중세 국어는 문제 푸는 스타일들이 정형화되어 있기도 하고 특히 장문형이랑 같이 엮여 나왔을 때는 독서처럼 문제를 풀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